보고서 이제 다음 강의 이어서 가보려고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보고서를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쓰는지 이런 과정, 그 다음 내용을 넣을 때 이런 식으로 배열하고 이런 부분 받고, 이제 그러면 문서를 순서대로 놓고 어떻게 이제 보강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할 건데, 핵심 내용과 중요 내용을 먼저 정하는 거지. 앞쪽에 우리가 그 앞강들에 다 핵심 내용을 정하는 큰 틀이 나왔고, 이거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뒤에 덧붙인다. 브레인스토밍 할 때는 모든 내용을 이렇게 막 기재를 해놓지만, 그 흩어놓은 거를 정리할 때는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하고 덧붙이는 순서로 진행한다. 이제 예시를 생각해봤는데, 예를 들어 팀장한테 이벤트 결과를 보고하는 거지. 7월, 8월 뭐 수수료 이벤트에서 신규 고객이 20% 늘고 거래량이 30% 늘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메시지 뭐뭐가 들어가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일단은 유카원 측에 따라 이벤트가 뭔가 들어갔는지 설명하고, 그 다음 이제 성과가 제일 중요하니까 성과 이런 부분 증가된 내용 쓰고, 그 다음 뭔가 이런 보고서에 부수되는 내용들, 여기서는 내가 뭐 예시로 신고 고객들이 들어와서 좀 안 하던 상품을 거래한다든지 이런 거를 넣고, 그래서 정리하는 성과 평가 결론을 내는 식으로 이렇게 문서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 앞에 문서를 이렇게 예시를 놨을 때 약간씩 이제 튜닝을 하는 거야. 더 잘하는. 근데 맨 처음 우리가 강의할 때 뭐라 그랬지? 먼저. 그치, 결론 앞으로. 그러면 결론과 요약은 처음으로 빼는 거지. 그러면 문서를 조금 수정을 할 때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거지. 이벤트를 왜 하게 되는지 개요를 앞에 짧게 설명해주고, 이벤트라는 걸 왜 했는지 모를 수 있으니까 보고받는 사람이, 그다음 이벤트 내용 간단히 설명해주고 성과 요약을 넣는다. 그래서 보통 공문서 보면 첫 페이지에 간략한 개요가 나오고 그 뒤에 요약에 대한 박스가 보통 들어가거든. 그거랑 비슷한 구조체라고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성과 요약을 적절히 배치를 하는데 조금은 앞쪽에 요약 부분이 있는 게 좋다. 그러면은 이제 보고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개요로 뭘 했는데 이런 성과가 있네. 그리고 맨 뒷장까지 볼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구성 요소를 이렇게 먼저 잡아놓고 이제 중요한 부분, 앞으로 빼는 부분 절차를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좀 더 이렇게 기교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내용이 많아졌어. 내가 보고서를 쓰다 보니까 내용이 아주 짧을 때는 필요가 없지만 많아지면은 순서에 대한 설명이 좀 들어가는 게 좋아. 특히 내가 구두로 발표를 하든 구두로 발표 안 하든 순서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 내가 원하는 페이지만 살펴보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목차라든지 순서 안내를 듣는데 여기서 목차 위치가 조금 특이하지. 목차를 맨 앞에 넣을 수도 있지만 맨 앞에 장만 보고 다음 장을 안 볼 수도 있잖아. 그럼 맨 앞에는 요약된 내용까지 이해할 수 있게 맨 앞장을 만들고, 그 상세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제 PT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 뭐 앞에 이렇게 단락별로 설명을 하고 다음 단락부터는 뭐 순서대로 설명하겠다. 중간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것처럼 문서가 길어지면, 짧을 때는 필요 없지만 길어지면 순서 안내를 중간에 쓰는 것도 방법이야. 뭐 목차를 앞으로 뺄 수도 있지만, 목차를 빼는 거는 이렇게 큰 제안서 뭐 200페이지, 300페이지 제안서면 그렇게 앞으로 빼지. 근데 그거보다는 중간 사이즈 보고서는 이제 중간 순서 안내가라는 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를 만들다 보면 3번부터 5번 페이지, 6번부터 뭐 8번 페이지가 하나의 각각의 장인데 중복되는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 지수 상품 고객 동향, 뭐 커머디티 상품 고객 동향, 이렇게 하면 중복되는 게 나올 거잖아. 뭐 고객의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앞으로 뽑아갖고 하나의 정리된 표로 가져가도 되고, 아니면 구성 체계를 똑같이 하는 거야. 옛날 그 우리가 유튜브 내가 찍을 때 썰당 할 때 매 편을 약간 비슷한 구성을 했거든. 그 기초자산의 현물 수요와 공급 찍고, 그 다음 선물 스펙 찍고, 그 다음 뭐 관련된 뉴스 찍고, 이렇게 3단 구성을 똑같이 쓴 거지. 그러면은 이 내용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 내용 앞에 신규 고객 거래 증가 이런 형식이었으면 거래량 증가도 이런 형식일 거고, 신규 상품 관련된 건 같은 형식일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스스로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된다. 그래서 소제목이나 뭐 전년 대비라든지 이런 걸, 예를 들어 여기서 예시였는데 전년 대비 다 보여준다, 공통된다. 그럼 소제목을 넣고 그 전년 대비가 똑같은 위치에 나오게 이렇게
정돈을 하면 이제 길어진 내용이지만 주의 한게 된다. 보통 이제 보고서가 엄청 중간량 이상이 되면 무슨 얘기하는 거지 집중력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제목을 적절히 활용해서 같은 구조체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거기 설명이 다 안 되는 거는 부록과 중간 정리를 잘 활용하면 되는데 막 그렇게 그런 케이스가 있어. 뭐 설명하다 보면 뭔가 여기 부연 설명을 막 달아주고 싶어. 뭐 예를 들어 CME 거래소에서 뭘 했는데 CME 거래소를 모른다든지 이러면은 거기 밑에 주저리주저 쓸 수도 있지만 뭐 주석이라든지 이런 건 모아서 어펜딕션을 만들어도 되고 그래서 뒤로 뺀다. 그래서 보고서 내용을 작성할 때 양이 많아지면 안 된다. 보통 이렇게 가르치면서 무조건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양이 늘어나는 거는 배치를 잘 바꾸고 구조를 잘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 문서에 들어갈 구성 내용을 정해서 순서를 배치해 놓고 이 순서에서 결론이 잘 부각되게 하는 걸 제일 우선시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런 이렇게 부수적인 도구들을 활용해서 조금 이해도를 높인다. 그리고서는 이 전체 내용을 보고하는 것처럼 내가 한번 해보는 거지, 설명을. 예, 보통 그 문서 비문이라고 하는데 문서를 만들어 놓고 말을 읽어보거든. 나도 이유가 짧게 만들어야 되니까 축약을 하는데 축약을 하다 보면 비문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문장이 아닌 문장이 어색한 문장이 되는 거지.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 때 칸에 한계가 있잖아. 뭐 디자인이라든지. 그럼 말을 보통 조금 줄이거든. 근데 이 디자인 안에 꾸겨 넣으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문법에 안 맞는 문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넘어가거든. 디자인만 보거든. 그러니까 말로 하면서 내가 보고하는 컨셉으로 해보는 거지. 그래서 보고하는 컨셉으로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실제로 누군가 앞에 가서 말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 대부분은 보고서를 주고 끝이 아니라 보고를 하게 돼 있지. 그러니까 보고하는 거 연습 겸 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해보는 거지. 이렇게 보고서가 이렇고 뭐 이건 이렇고 뭐 예를 들어 뭐 이벤트를 해서 하반기 실적을 올려야 된다. 그 계획 설명하고 이벤트 내용은 뭐 7, 8월에 수수료 이벤트를 했다. 그래서 성과로는 신규 고객이 20%, 거래량이 30% 늘었는데 이제 고객 늘어난 거, 뭐 거래량 늘어난 거는 다음 같은 순서로 살펴보자. 신규 고객 거래는 뭐 전년 대비 얼마, 이벤트 대비 몇 프로 성장했고, 뭐 고객 증가 추이는 뭐 월별로 이랬다. 그리고 거래량도 전년 대비 이벤트 직전하고 대비해서 30% 늘어났는데 거래량 증가 추이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기존에 안 하던 거래들을 사람들이 하는 걸 파악을 해서 다음 이벤트에 이걸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성과평가는 신규 고객 확보 및 거래량 증가를 이뤘고 그래서 뭐 성과가 이렇게 늘어난 게 있다. 그리고 뭐 부록으로 뭐 최근 경쟁사들 주로 거래되는 품목 이런 거 같은 거 넣어주는 거지. 지금 내가 한 것처럼 보고하는 형태로 보고서를 해서 가다듬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문장 같은 경우는 잘못됐을 수도 있고 이제 간혹 순서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뭔가 비대하게 한쪽을 만들 수 있어. 예를 들어 이벤트 내용이라든지 성과 요약은 말 그대로 요약인데 막 많은 내용을 듣고 싶은 거야. 이렇게 비대하게 만들어지는 거.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말로 하다 보면 뒤에가 어색해지거든. 그럴 때는 이제 커트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